한 번 가면 못 빠져나온다. 미국 여성들이 한국에 오자마자 달려가는 이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피부과 의사가 SNS 올린 글이 화제가 되어 난리가 났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UCLA 피부과학과에서 노화방지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데이비드 김입니다. 저는 피부 노화의 메커니즘을 연구하며 전 세계 다양한 인종의 피부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할머니의 놀라울 정도로 젊어 보이는 피부에 항상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저였지만 한국인 혈통을 가진 할머니는 70대의 나이에도 서구권 여성들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그 비밀이 단순히 유전자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이 의문점이 제 연구의 시작점이 되었죠.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피부과 전문의가 된 후 저는 노화 방지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임상실험과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점차 이 분야에서 명성을 쌓아갔어요. 특히 제 연구 동양인과 서양인의 피부 노화 비교 분석은 국제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죠. 지난달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피부과학 학회에서 한 동료가 질문했습니다. 왜 특히 한국 여성들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도 동안이 많은 걸까? 그 순간 저는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좀 더 깊이 연구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마침 서울대학교 피부과에서 연구 중인 제 대학 선배인 이 교수가 한국을 방문해보라는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데이비드, 한국에서 직접 보면 당신의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죠. 그렇게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할머니의 고향인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공항 직원부터 택시 기사까지 제가 만난 모든 한국인들은 예상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특히 서울의 번화가를 걷다가 만난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실제로는 65세였다는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랐죠. 이는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것과는 너무나 다른 현상이었습니다. 첫 주는 서울의 유명 피부과 클리닉들을 방문하며 최신 기술과 시술법을 배우는 데 집중했어요. K-뷰티의 선진 기술이 한국 여성들의 동안 비결일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제게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데이비드, 현대 기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 조선시대 여성들도 지금처럼 피부가 좋았다는 기록이 있거든. 그 말을 듣고 저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규장각을 찾아가 조선시대 초상화와 문헌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수백 년 전 초상화 속 인물들도 같은 나이대의 서양 초상화. 인물들보다 훨씬 피부 상태가 좋아 보였어요. 당시 서양 초상화에는 햇빛과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인해 검게 변색되거나 깊은 주름이 있는 얼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전적 요인이 아니야. 무언가 더 있을 거야. 저는 노인정을 찾아가 할머니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피부 관리법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쌀뜨물로 세안하는 습관, 녹차를 활용한 피부 진정법, 그리고 햇빛을 피하기 위한 양산 사용까지. 이러한 습관들이 세대를 거쳐 이어져 온 지혜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 놀라운 발견은 조선시대 생활상을 연구하면서 나왔습니다. 외국 사신들의 기록에 따르면 조선인들은 일본인이나 중국인보다 체격이 좋고 키가 컸다고 합니다. 서양 외교관들은 조선인들은 머리 하나는 더 크고 체격이 좋다며 놀라움을 표현했다는 기록까지 발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한국의 전통 식단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봉밥의 다양한 나물, 장류, 김치 등의 발효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식습관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과학적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양 균형이 체격 발달과 건강한 피부를 동시에 가능하게 했다는 가설을 세웠어요. 한 달간의 한국 체류 동안 저는 매일 아침 한국식 조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쌀밥과 된장국, 김치, 다양한 나물 반찬으로 구성된 이 식단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곧 제 몸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어요. 피부가 맑아지고 소화도 더 잘 되는 듯 했습니다. 연구를 위해 찾아간 전통 한옥마을에서는 더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온돌 난방 시스템과 한지로 만든 창문은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데 완벽했어요. 서양의 난방 시스템이 실내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어 피부 노화를 촉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온돌 시스템은 피부 건강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특히 제 관심을 끈 것은 한국인들의 목욕 문화였습니다. 찜질방을 방문했을 때 많은 한국인들이 때를 밀며 각질을 제거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 습관이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피부 재생과 혈액순환 촉진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제가 미국에서 연구해온 첨단 피부과학 이론들이 사실은 수백 년 전부터 한국의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화학적 필링이나 레이저 시술 없이도 한국인들은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을 통해 피부 노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왔던 것이죠. 이제 저는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건강한 생활 방식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어떻게 아름다운 피부와 건강한 체격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더 깊은 연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한국의 전통 지혜는 현대 피부과학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연구를 위해 한국에 머물기로 한 저는 더 구체적인 자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에서 조선시대 의학서 동의보감을 접하게 되었어요. 허준이라는 의관이 400년 전에 집필한 이 책에는 놀랍게도 피부 관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부는 오장육부의 거울이다라는 문구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죠. 서양 의학에서는 최근에야 피부와 내장기관의 연관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조선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피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적 치료뿐만 아니라 내부 장기의 건강을 함께 다루는 전체적인 접근법이었어요. 이 교수의 도움으로 저는 한국의 산골 마을에 사는 할머니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들은 현대의학의 혜택 없이도 놀라울 정도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는 93세였지만 70대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평생 사용해온 피부 관리법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어요. 매일 아침 찬물로 세수하고 된장국을 먹고 밭일하며 적당히 땀을 흘리는 것이 비결이라오. 할머니의 말씀은 복잡한 과학적 이론보다 더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마을에서 일주일을 머물며 현지인들의 생활 방식을 관찰했어요. 그들은 새벽에 일어나 가벼운 운동을 하고 계절 음식을 먹으며 일과 휴식의 균형을 자연스럽게 유지했습니다. 스트레스 요소가 적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식이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죠. 서울로 돌아온 저는 한국 전통 음식의 재료와 조리법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효식품인 김치와 된장, 간장 등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었어요. 현대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의 건강이 피부 상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한국인들은 수세기 동안 이러한 발효식품을 일상적으로 섭취해왔던 것입니다. 특히 김치에 대한 분석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한 실험실에서 김치의 유산균 배양액을 피부세포에 적용했을 때 콜라겐 생성이 촉진되고 멜라닌 생성이 억제되는 효과가 관찰되었어요. 이는 김치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자연적인 화장품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국의 차 문화도 제 관심을 끌었어요. 녹차,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등 다양한 차를 일상적으로 마시는 습관은 항산화 성분 섭취를 증가시켜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커피와 탄산음료가 주로 소비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이러한 건강한 차 문화가 유지되고 있었죠. 한국의 전통 의복인 한복에 대한 연구도 진행했습니다.
한복은 몸을 조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이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신체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반면 서양의 전통 의복은 종종 신체를 조이고 압박하는 디자인이 많았죠. 코르셋이나 꽉 조이는 넥타이 같은 서양의 패션 아이템들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피부 노화를 촉진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사찰을 방문했을 때는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이 있었어요. 불교 승려들의 피부가 특별히 맑고 건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스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명상과 정신적 안정이 피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스트레스가 다양한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한국의 전통 불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심신의 균형을 중요시해왔던 것이죠. 마음이 맑으면 얼굴도 맑아진다라는 스님의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콜라겐 분해가 가속화되고 피부 장벽 기능이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규칙적인 명상과 심신 수련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불교적 생활 방식은 피부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들을 종합하여 저는 논문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연구는 단순히 한국인의 피부가 좋은 이유를 찾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생활 방식, 식문화, 주거 환경, 전통의학, 그리고 정신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총체적인 연구로 발전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 고문서 전시회에서 조선시대 외국 사신들의 기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 상인이 기록한 문서에는 조선의 양반들은 60세가 넘어도 얼굴에 주름이 적고 피부가 맑다. 그들은 특별한 약초와 물로 세안하는 습관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는 한국인의 동안이 수세기 전부터 이어져 온 현상임을 증명하는 귀중한 자료였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발견은 조선시대 여성들의 화장법에 관한 기록이었어요. 그들은 인공적인 화학 성분 대신 쌀가루, 녹두가루, 도라지 등 천연 재료를 사용해 화장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천연 성분들은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영양을 공급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현대 화장품의 화학 성분들이 장기적으로는 피부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선 여성들의 화장법은 오히려 더 과학적이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한강에서 조깅을 하고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식사는 가능한 한 한국의 전통 식단을 따랐고 주말에는 찜질방에서 몸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놀랍게도 단 몇 주 만에 제 피부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건조했던 피부는 촉촉해졌고 미세한 주름도 감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발견을 세계와 공유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동안은 단순한 유전적 특성이나 현대 의학 기술의 결과가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형성된 생활 방식과 지혜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그 비밀은 누구나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저는 제 발견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뒷받침하기 위한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이 교수의 도움으로 서울대학교 피부과학연구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는 한국인과 서양인 피부 샘플을 비교 분석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예상보다 더 놀라웠습니다. 같은 연령대의 한국인과 서양인 피부를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한국인의 피부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구조가 훨씬 더 조밀하고 탄력적이었어요. 또한 자외선에 의한 손상 정도도 서양인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전적 차이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었죠. 더 흥미로운 것은 혈액 검사 결과였습니다. 한국인 참가자들의 혈액에는 항산화 물질의 농도가 서양인보다 높게 나타났어요. 이는 한국의 전통 식단에 포함된 다양한 식물성 재료와 발효,
식품이 항산화 효과를 제공한다는 제 가설을 뒷받침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두 가지 중요한 결론을 도출했어요. 첫째, 한국인의 똥화는 단순한 외적 관리가 아닌 내부적 건강 상태의 결과라는 것. 둘째, 이러한 건강 상태는 수세기에 걸쳐 형성된 생활 방식과 식습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 연구 결과를 실용적인 형태로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똥안 비밀 과학적 분석과 현대적 적용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 논문에서 저는 한국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식습관을 현대인들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논문을 마무리하던 중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조선시대 외국 사신들이 묘사한 조선인의 체격에 관한 기록을 찾아낸 것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 상인 하멜의 기록에 따르면 조선인들은 일본인보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으며 중국인보다도 더 건장하다고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피부 상태가 아닌 전반적인 신체 건강과 발달에 있어서도 조선인들이 뛰어났다는 증거였어요. 저는 이 기록을 통해 조선인들의 식단이 얼마나 영양학적으로 우수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서양 역사책에서는 동아시아인들이 대체로 작고 마른 체격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선인만큼은 예외였던 것이죠. 특히 18세기 영국 외교관의 기록에는 조선인들의 키는 유럽인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크다라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제가 연구해온 조선의 식단과 생활 방식이 단순히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발달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고봉밥의 다양한 나물과 발효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식습관은 영양학적으로 매우 우수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한국인의 동안과 건강한 체격이 단순한 유전적 특성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형성된 지혜로운 생활 방식의 결과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는 현대인들도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었죠. 논문을 완성한 후 저는 한국 체류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 교수와 함께 북한산에 올라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이 놀라운 연구 여정을 마무리했어요. 이 교수는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며 국제학술지에 공동 발표를 제안했습니다. 데이비드, 당신의 연구는 서양 의학과 한국의 전통 지혜를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용 연구가 아니라 건강한 삶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연구입니다. 이 교수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한국의 비밀은 단순히 젊고 아름다워 보이는 피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위한 지혜였기 때문이죠. 귀국을 하루 앞둔 저녁, 저는 한강변을 산책하며 지난 3개월간의 연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인의 피부가 좋은 이유를 찾는 것이 목표였지만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면과 외면의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총체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연과의 조화, 균형 잡힌 영양, 심신의 안정을 통해 진정한 건강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지혜였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연구 결과를 세계와 공유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논문 발표는 물론이고 일반 대중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책을 집필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의 동안 비밀 400년의 지혜를 현대에 적용하기라는 제목으로요. UCLA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발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체계적인 데이터와 역사적 증거를 제시하자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피부과학 분야의 저명한 교수인 월터 박사는 제 연구에 큰 흥미를 보였습니다. 데이비드, 당신의 연구는 우리가 그동안 간과해온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현대 피부과학이 외적 치료에만 집중해왔다면 한국의 전통적 접근법은 내외적 균형을 중시하고 있군요.
월터 박사의 지원으로 저는 더 큰 규모의 후속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전통적인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서양인 참가자들에게 적용하는 실험을 계획했어요. 3개월간의 실험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한국식 식단을 따르고 전통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참가자들의 피부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지표도 향상되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면역 기능이 강화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 등 다양한 긍정적 변화가 관찰되었죠. 이 연구 결과는 국제피부과학 학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 피부과 의사들이 한국의 전통적 접근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많은 화장품 회사들이 저에게 자문을 요청해왔어요. 하지만 저는 이 연구가 단순한 미용 트렌드로 변질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한국의 비밀은 피상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진정한 건강 과조화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대중 강연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전통적 지혜를 올바르게 알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식 피부 관리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습관, 규칙적인 생활 리듬, 심신의 조화를 중시하는 총체적인 접근법을 강조했어요. 제 강연은 뜻밖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뉴욕, 런던, 파리 등 주요 도시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고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CNN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비밀은 복잡한 첨단 기술이나 비싼 화장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지혜,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는 습관,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중시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조선시대부터 면면이 이어져 온 것이며 현대인들도 충분히 배우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역사학자들과 인류학자들도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조선인들의 체격과 건강에 관한 역사적 기록을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는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왔습니다. 한 저명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김의 연구는 우리가 그동안 간과해온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조선인들이 균형 잡힌 식습관과 건강한 생활 방식을 통해 뛰어난 체격과 건강을 유지했다는 사실은 동아시아 역사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연구 발표 1년 후, 저는 이 교수의 초청으로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각국의 피부과 의사들과 함께하는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하기 위해서였어요. 한국의 전통적 생활 방식과 현대 의학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심포지엄은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심포지엄 연설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한국의 비밀은 단순히 한 나라, 한 민족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수세기에 걸쳐 발전시켜온 자연과의 조화, 균형 잡힌 삶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보편적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현대의학과 결합하여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제 연설은 큰 호응을 받았고 많은 의사들과 연구자들이 협력을 제안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전통적 지혜와 현대의학의 만남을 연구하는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단순한 피부 미용이 아닌 진정한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총체적 접근법을 개발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 연구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거대 화장품 기업들이 한국의 비밀이라는 브랜드로 새로운 제품 라인을 출시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은 제 연구 결과를 선전에 활용하면서도 복잡한 화학 성분으로 가득 찬 제품들을 판매했어요. 이는 제가 발견한 한국 전통의 자연적이고 총체적인 접근법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업적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진정한 한국의 비밀은 비싼 화장품이나 복잡한 케어 루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균형 잡힌 생활 방식, 자연 친화적인 식습관, 그리고 심신의 조화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 입장은 화장품 업계의 반발을 샀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데이비드 김의 한국 비밀 실천하기 운동이 자발적으로 퍼져나갔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 주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 지혜가 피부 건강뿐 아니라 현대인의 다양한 건강 문제에도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죠. 특히 스트레스 관련 질환, 수면 장애, 면역 체계 약화 등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문제들과 한국의 전통적 생활 방식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통 사찰과 산속 마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한국인들의 정신적, 영적 생활 방식을 깊이 이해하고자 했어요. 한 불교 사찰에서 머물며 스님들의 일상을 관찰한 경험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벽 3시에 기상하여 명상을 하고 간소한 아침 식사 후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일과를 이어갔어요. 스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마음의 평화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몸도 흔들립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기는 저절로 순환하고 몸은 스스로 치유의 길을 찾습니다. 스님의 이 말은 현대의학에서도 점차 인정되고 있는 마음-신체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피부 노화를 가속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듯이 정신적 안정은 신체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산속 마을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자연의 리듬에 맞춰 생활했어요.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었죠. 인공 조명이 최소화된 환경에서 그들은 자연스러운 일주기 리듬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일주기 리듬의 교란은 피부 재생 과정을 방해하고 조기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시의 끊임없는 인공 조명과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 피부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연의 리듬에 맞춘 생활은 피부 재생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발견들을 바탕으로 저는 한국의 비밀 내면과 외면의 균형이라는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전통적 생활 방식이 현대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탐구하는 것이었어요. UCLA로 돌아온 저는 다학제적 연구팀을 구성했습니다. 피부과 의사, 영양학자, 심리학자, 수면 전문가, 그리고 동양의학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 팀은 한국의 전통적 지혜를 현대 과학의 언어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작업에 착수했어요. 우리의 첫 번째 연구 대상은 한국식 식단의 영양이었습니다. 100명의 자원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전형적인 서양식 식단을, 다른 그룹은 한국식 식단을 6개월간 유지하도록 했어요. 한국식 식단 그룹은 쌀밥, 된장국, 김치, 다양한 나물과 발효식품을 규칙적으로 섭취했습니다. 6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어요. 한국식 식단 그룹은 피부 탄력성과 수분 보유력이 크게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염증 지표가 감소하고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텔로미어 길이의 변화였습니다. 텔로미어는 세포 노화와 관련된 염색체 말단 부분인데 한국식 식단 그룹에서는 텔로미어 감소 속도가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두 번째 연구는 한국식 생활 리듬의 영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4주 동안 한국의 전통적인 일상 패턴을 따라야 했어요. 해 뜨기 전에 기상하고 이른 저녁 식사 후 해가 진 뒤에는 강한 인공 조명을 피하며 규칙적인 목욕과 가벼운 신체 활동을 포함하는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도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참가자들의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코르티솔 수치가 안정화되며 피부의 야간 재생 능력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많은 참가자들이 주관적으로
스트레스 감소와 전반적인 웰빙 향상을 보고했죠. 세 번째 연구는 한국식 심신수련법의 영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참가자들은 8주 동안 한국의 전통적인 명상법과 호흡 기법, 그리고 가벼운 신체 움직임을 결합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사찰에서 관찰한 스님들의 일상과 한국 전통 무예의 요소를 현대인에게 적합하게 재구성한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고 면역 기능이 향상되었으며 피부의 장벽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어요. 특히 건선이나 아토피 피부염 같은 스트레스 관련 피부 질환을 가진 참가자들에게서 증상 완화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 세 가지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 팀은 한국의 비밀 총체적 건강을 위한 지혜라는 제목의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커뮤니티에서 큰 관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주요 언론에도 광범위하게 보도되었어요. CNN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한국의 비밀은 단순한 미용 비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와 불균형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관한 총체적인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수세기 동안 한국의 전통 속에 보존되어 왔지만 그 원리는 과학적으로도 입증 가능하며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 연구는 이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럽, 아시아, 남미 등 다양한 지역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고 여러 의료기관과 웰니스 센터에서 한국의 전통적 접근법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흥미로운 것은 한국 내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연구자가 한국의 전통을 연구한다는 사실에 다소 의아해하던 한국인들도 점차 자신들의 전통에 담긴 지혜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어요. 한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자신들의 전통에 담긴 놀라운 지혜를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외부의 시선이 이미 가지고 있는 보물의 가치를 일깨워주기도 하죠. 한국의 전통적 생활 방식은 현대의학이 이제야 발견하기 시작한 원리들을 이미 수세기 전부터 실천해왔습니다. 이 말에 많은 한국인들이 공감을 표했고 한국 내에서도 전통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뉴트로세로움과 레트로의 합성어 트렌드로 한국의 전통적 생활 방식과 식습관이 인기를 얻게 되었어요. 제 연구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알리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전문적인 학술 논문이나 책은 일반 대중이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한국의 비밀 21일 건강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을 런칭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1일 동안 점진적으로 한국의 전통적 생활 방식 요소들을 일상에 통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어요. 첫 주는 식습관 변화, 둘째 주는 생활 리듬 조정, 셋째 주는 심신 수련법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매일 간단한 과제와 실천 팁, 그리고 과학적 설명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죠. 예상을 뛰어넘는 20만 명 이상이 이 챌린지에 참여했고 소셜미디어에는 참가자들의 경험과 변화가 넘쳐났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피부 상태 개선, 수면의 질 향상, 에너지 레벨 증가, 스트레스 감소 등의 긍정적 변화를 보고했어요. 이러한 성공에 고무되어 저는 더 야심찬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웰니스 빌리지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세계 각국의 전통적 지혜를 연구하고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한국의 경험을 통해 저는 다른 문화권의 전통 속에도 현대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저는 인도, 그리스, 페루, 일본, 모로코 등 다양한 지역의 전통적 생활 방식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각 문화의 독특한 지혜를 존중하면서도 그 속에 담긴 보편적인 원리를 찾아내고 현대 과학의 언어로 해석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글로벌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한국과의 특별한 연결을 느꼈습니다. 제 연구의 출발점이자 저에게 새로운 관점과 지혜를 선사한 한국은 여전히 제 마음속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매년 몇 개월씩 한국에 머물면서 연구를 계속하고 동시에 한국의 전통을 더 깊이 체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산속 사찰에서의 템플스테이와 전통 한의학 공부는 제 삶과 연구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주었어요.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연구는 이제 단순한 학술적 탐구를 넘어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발전했어요. 한국의 비밀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 방식을 재고하고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보람찬 성과는 여러 나라의 의료 시스템에서 제 연구가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스웨덴,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한국의 전통적 생활 방식에서 영감을 받은 총체적 건강 프로그램을 공공의료 서비스에 도입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약물 처방을 줄이고 생활 방식 변화를 통해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동서양 통합의학연구소를 설립하고 한국의 전통의학과 서양 현대의학의 융합 가능성을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이 연구소에서는 한방 약재의 현대적 활용, 전통 식단의 질병 예방 효과, 명상과 심신기법의 임상적 적용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한국 여성과 결혼하게 되었고, 우리는 서울과 LA를 오가며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전통 한의학을 공부한 한의사로 제 연구에 새로운 깊이와 통찰을 더해주었죠. 우리는 함께 한국의 비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널리 알리는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희는 아이를 한국의 전통적 지혜와 현대 과학의 조화 속에서 키우기로 결심했어요. 아이는 한국식 이유식으로 시작해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자연과 자주 접촉하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 리듬을 갖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는 거의 아프지 않았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제 연구의 핵심 메시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젊어 보이는 피부를 위한 비결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 내면과 외면의 균형, 그리고 지속 가능한 건강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저는 제 연구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전통적 지혜와 다른 문화권의 지혜를 비교 연구하는 것입니다. 지중해 식단, 인도의 아유르베다, 일본의 와비사비 철학 등 다양한 문화권의 지혜와 한국의 전통을 비교함으로써 인류 공통의 건강 원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비밀은 결국 인류 보편의 진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것, 음식을 통해 몸과 마음을 균형 있게 돌보는 것,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통해 진정한 건강을 찾는 것. 이러한 지혜는 민족과 문화를 초월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에 동안 비밀을 찾아 떠났던 여정은 이제 인류 공통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더 큰 탐구로 발전했습니다. 저는 이 여정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의 혜택을 누리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제 연구는 이제 세계 의학계의 주류로 자리 잡았어요. 데이비드 김 박사의 통합 건강 모델은 하버드, 옥스퍼드, 도쿄대학 등 유수의 의과대학 커리큘럼에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 지혜에서 시작된 연구가 이렇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난해 저는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비록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동양의 전통 지혜를 현대의학과 접목한 연구가 그만큼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어요. 학계의 많은 동료들은 제가 새로운 의학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평가합니다. 서울에 설립한 국제통합건강연구소는 현재 30개국 연구원들이 함께 일하는 세계적인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전통적 건강 지혜를 연구하고 그 원리를 현대의학의 언어로 해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이제 새 아이의 부모가 되었어요. 아이들은 한국과 미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자라고 있습니다. 특히 기쁜 것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균형 잡힌 생활 방식과 식습관을 형성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실천한 한국의 전통적 육아법은 주변 친구들의 관심과 부러움을 사고 있어요. 올해 제 인생에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UCLA에서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서울대학교의 특별 초빙 교수로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제 연구의 뿌리가 된 이 나라의 지혜를 더 깊이 탐구하려 합니다. 한국 정부는 제 연구를 기반으로 한국민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대화 과정에서 잃어버린 전통적 생활 지혜를 현대적 맥락에서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교에서는 전통 식단과 명상을 교육하고 기업들은 직원들의 생활 리듬과 건강을 중시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연구가 처음 시작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간혹 제가 그저 한국인들의 피부가 좋은 이유를 알고 싶었던 호기심 많은 의사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단순한 질문이 저를 이런 놀라운 여정으로 이끌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이 지식을 더 널리, 더 깊이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이러한 지혜가 부유한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지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협력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 합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인류 보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글로벌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지혜와 비밀이 세계 각국의 전통 속에 숨어 있을 테니까요. 서울대학교 특별 초빙 교수 자리에 정착한 후 저의 연구는 더욱 심층적인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국 전통의학과 현대과학의 융합 연구를 위해 설립한 국제통합건강연구소는 이제 글로벌 연구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30개국 연구원들이 함께 일하며 각국의 전통 지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동안 프로젝트라는 국제 협력 사업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소외된 지역사회에 한국의 전통적 건강 지혜를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아프리카의 농촌 마을부터 남미의 빈민가까지 저희 팀은 현지 상황에 맞게 조정된 건강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의 효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발효식품을 활용한 영양 개선 프로그램은 아프리카 여러 지역의 영양실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한국의 김치 제조 기술을 응용해 현지 채소로 만든 발효식품은 저비용으로 영양가 높은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는 한국의 비밀이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제작했고 이 시리즈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어요. 많은 할리우드 배우들과 세계적 유명 인사들이 한국의 전통 생활 방식과 식습관을 따르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대중의 관심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저는 최근 UN 세계보건기구 WHO의 자문위원으로 임명되어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통합을 위한 국제 가이드라인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각 문화권의 전통의학을 존중하면서도 과학적 검증을 통해 효과적인 요소들을 현대 의료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 아내와 함께 새 아이를 키우면서 한국의 전통적 육아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직접 경험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생활 리듬, 그리고 자연과의 자주 접촉하는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식 육아의 과학적 접근이라는 새 책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최근 한국 정부가 제 연구를 기반으로 한국민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와 직장, 지역사회를 통해 전통적 생활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연구와 강연을 이어가는 동안 저는 한국의 전통 지혜가 단순히 피부 미용이나 외적 건강이 아닌 총체적인 웰빙에 관한 것임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면과 외면의 균형,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에 관한 지혜입니다.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이 지식을 더 널리, 더 깊이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이러한 지혜가 부유한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지식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연구를 시작했을 때부터 꿈꿔온 궁극적인 목표이니까요. 제 연구의 새로운 국면은 한국 전통 지혜의 현대적 응용을 더욱 확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하게 된 분야는 바로 도시 계획과 주거 환경입니다. 한국의 전통 한옥에서 발견한 원리들이 현대 건축과 도시 설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어요. 한옥의 온돌 난방 시스템, 자연 채광과 통풍을 고려한 구조, 그리고 자연 소재의 활용은 현대인의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건축학과와 협력하여 치유하는 공간이라는 개념의 건축물을 설계했습니다. 이 건물은 서울 강남의 시범주택단지로 건설되었고 입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추적 연구하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의 중간 결과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전통적 원리를 적용한 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호흡기 질환이 감소했으며 전반적인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졌습니다. 특히 현대 건축물에서 흔히 발생하는 병든 건물 증후군의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건강한 도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도시 계획에 한국의 전통적 원리를 통합하는 장기적인 계획인데요. 서울의 특정 구역을 웰니스 존으로 지정하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이 접근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두바이, 밀라노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이 한국의 웰니스 도시 모델을 자신들의 도시 계획에 적용하기 위한 협력을 요청해왔어요. 저는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이 모델을 공유하고 각 도시의 문화적, 기후적 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이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구글, 애플 같은 기업들은 직원들의 웰빙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실 환경을 재설계하고 있는데 한국의 전통적 공간 철학을 적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저는 이들 기업의 캠퍼스 설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 방향은 디지털 기술과 한국의 전통 지혜의 융합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인의 체질, 생활 패턴, 환경 등을 분석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이 앱은 한국 전통의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최신 의학 연구 결과와 사용자의 실시간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합니다. 하몬이라는 이름의 이 앱은 출시 3개월 만에 전 세계적으로 5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습니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일상에 한국의 전통적 건강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맞춤형 가이드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음식 선택, 활동 패턴, 수면 습관 등에 대한 개인화된 조언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이제 한국의 비밀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의 목적은 한국의 전통 지혜를 연구하고 보존하며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전 세계와 공유하는 것입니다. 재단은 특히 소외된 지역사회와 개발도상국에 이러한 지식을 전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재단의 첫 프로젝트는 아프리카와 남미의 10개 국가의 커뮤니티 웰니스 센터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 센터들은 현지 문화와 한국의 전통적 접근법을 융합하여 저비용으로 효과적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발효식품 제조법, 자연 친화적 주거 환경 조성, 심신수련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의 연구 여정은 계속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인들의 피부가 좋은 이유를 알고 싶었던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광범위한 움직임으로 발전했어요. 한국의 전통 지혜는 단순한 피부 미용의 비밀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총체적인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은 앞으로도 인류의 건강과 웰빙을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전통 지혜에 주목하는 가운데 저는 새로운 통합 건강 패러다임을 확립하기 위한 핵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것은 현대 과학과 한국의 전통 지혜를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한국식 웰니스 공식이라 명명한 이 작업은 개인이 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원칙들을 제시합니다. 이 공식의 첫 번째 원칙은 발효의 힘입니다. 김치, 된장, 간장과 같은 발효식품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개선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저희 연구팀은 다양한 국가의 식재료를 활용한 발효식품 레시피를 개발하여 한국의 발효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자연의 리듬에 따른 생활입니다. 일출과 일몰에 맞춰 생활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식습관과 활동을 조절하는 한국의 전통적 생활 방식은 현대인의 일주기 리듬 교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저희는 도시 생활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했어요. 세 번째 원칙은 균형 잡힌 영양입니다. 한국의 전통 식단은 곡물, 채소, 단백질, 발효식품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현대 영양학이 권장하는 이상적인 식단과 놀랍게 일치합니다. 저희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식단 계획을 개발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마음과 몸의 조화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명상법과 호흡 기법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법들을 현대인의 바쁜 일상에 맞게 재구성하여 짧은 시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다섯 번째 원칙은 치유하는 환경입니다. 한국의 전통 주거 공간인 한옥의 원리를 현대 주거 환경에 적용함으로써 더 건강한 생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연 소재의 활용, 적절한 습도와 온도 유지, 자연광의 활용 등이 핵심 요소입니다. 이 5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한 한국식 웰니스 공식은 이제 세계 각국의 의료기관과 웰니스 센터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노화 지연, 면역력 강화 분야에서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올해는 제 연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전 세계 12개 국가의 연구기관들과 함께 글로벌 전통 지혜 네트워크를 설립했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목적은 각 문화권의 전통적 건강 지혜를 공유하고 이를 현대 의학과 통합하여 인류 공통의 건강 자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저희는 한국의 전통 지혜뿐만 아니라 인도의 아유르베다, 중국의 전통의학, 그리스의 지중해 식단, 북유럽의 자연 친화적 생활 방식 등 다양한 문화권의 지혜를 함께 연구하고 있어요. 각 전통에서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요소들을 발견하고 이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서로 다른 문화권의 전통 지혜 사이에 놀라운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발효식품의 중요성, 자연 리듬에 맞춘 생활, 심신의 균형을 중시하는 철학 등은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문화권에서도 발견됩니다. 이는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건강과 웰빙에 대해 축적해온 지혜가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 글로벌 네트워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류의 웰니스 유산이라는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각 문화권의 전통적 건강 지혜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과학적 근거와 함께 정리한 최초의 글로벌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자신의 문화적 배경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인류의 축적된 지혜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항상 처음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잊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한국인의 동안 비밀을 찾고자 했던 그 호기심과 열정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더 넓은 세계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중심에는 항상 한국, 그리고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지혜가 있습니다. 글로벌 전통 지혜 네트워크가 자리를 잡으면서 저는 이제 모든 연구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동안 비밀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새로운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동안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20개국의 1만 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가자들은 5년 동안 한국의 전통적 생활 방식과 식습관을 따르게 되며 그 효과를 다양한 바이오마커와 건강 지표를 통해 측정하게 됩니다. 특히 피부 노화, 텔로미어 길이, 염증 지표, 호르몬 균형 등을 중점적으로 관찰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의 특별한 점은 단순히 외적인 피부 상태뿐만 아니라 내적인 건강과 노화 과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피부 샘플 분석, 혈액 검사, 유전자 발현 변화, 장내 미생물 분석 등 다양한 과학적 방법을 통해 한국의 전통적 생활 방식이 어떻게 노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 저희는 참가자들의 생활 환경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 웰리스 빌리지라는 특별한 주거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서울, 런던, 뉴욕, 시드니, 나이로비 등 5대륙의 주요 도시에 위치한 이 단지들은 한국의 전통적 공간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빌리지에서 생활하는 참가자들은 아침에 일출과 함께 기상하여 가벼운 명상과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한국식 아침 식사를 함께 합니다. 일과 중에는 각자의 직업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규칙적인 식사와 휴식, 그리고 저녁에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해가 진 후에는 강한 인공 조명을 피하고 일찍 취침하는 생활 리듬을 유지합니다. 식사는 한국의 전통적인 식단 원칙을 따라 계절에 맞는 로컬 식재료를 활용하여 준비됩니다. 매일 발효식품을 섭취하고 다양한 채소와 적절한 단백질,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참가자들은 자신의 체질과 상태에 맞는 맞춤형 식단 계획을 받게 됩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생체 지표 모니터링을 받으며 전문가 팀의 지속적인 코칭과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화와 도전, 그리고 성과를 상세히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연구 시작 6개월 만에 이미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의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감소했으며 피부의 탄력과 수분 보유력이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염증 지표의 감소와 면역세포 활성화의 균형이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연구는 또한 한국의 전통적 생활 방식이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식습관과 생활 리듬의 변화는 모든 참가자 그룹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지만 그 정도와 양상은 유전적 배경과 이전의 생활 습관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한국 동안 프로젝트는 단순한 과학적 연구를 넘어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저희의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구 과정을 지켜보고 자신의 일상에 한국의 전통적 원칙들을 적용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 프로젝트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건강과 지속 가능성에 관심이 높은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는 한국의 전통적 지혜가 현대의 환경 문제와 건강 위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동안 비밀이 단순한 피부 미용의 차원을 넘어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지혜로운 해답을 제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가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와 지혜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면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가 느꼈던 호기심과 경이로움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새삼 놀랍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질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과학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제게 큰 보람과 책임감을 줍니다. 앞으로도 저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고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중심에는 항상 한국, 그리고 한국이 세계에 선사한 아름다운 비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